네, 이제 131페이지 권리 변동 여기를 볼 건데요. 그 권리 변동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밑에다가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권리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것을 통칭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보시면 X가 뭐라고요? 아파트. 뭐 아파트만 가질 거예요? 땅. 땅 좋죠? 네, 땅 좋다.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아셨죠?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책상 이거 뭐라 그랬어요? 물건 그랬죠? 책상은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자전거 생각해 보자고요. 자전거 움직이죠? 움직이는 물건을 뭐라고 하느냐? 동산이라고 한다.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 물건이라고 한다고.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물건. 근데 우리 부동산에 가가지고 물건 그러면 뭘 말하는 거야? 부동산. 이제 땅을 전문으로 하는 집은 땅.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면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물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물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물건 이렇게 하자. 수원화시켜야지. 왜 물건이 아니 물건으로 써져 있는데 왜 물건으로 읽어? 물건.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X라는 물건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이걸 X라는 물건을 뭐라 그래? 부동산. X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갑소유예요. 갑소유인데 을이 이걸 갖고 싶네. 그랬을 때 맨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돈 주고 사면 이 사람 거 될 수 있겠죠. 네, 보세요. 이렇게 10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파는 사람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매도인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봐보세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됐어요? X를 넘겨받을 권리를 가지게 됐죠? 권리 발생한 거야. 나중에 결국 등기까지 넘겨주면 갑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하겠죠. 이 권리 있던 거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인은 10억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권리 변동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아셨죠?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매 계약이 있네.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사실 이런 거 좋다. 갑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을인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그 아파트 내가 독자예요. 외동딸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할 수 있게 되죠. 상속.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상속받는 건 좋은 거죠. 안 좋다고 또 계속 효자 하셨네. 아셨죠? 그래서 상속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봐보세요. 이 두 개 차이점이 뭔지 한번 잠깐 봐보면 이거 어떻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 차이점이 뭐야? 같은 점은 어쨌거나 봐보세요. 이걸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상속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를 뭐라고 할까요? 법에서는 이제 피상속인 이렇게 말한다. 아셨죠?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아버지, 상속인이 자녀, 아들, 딸. 아셨죠? 상속을 하게 돼. 그런데 어쨌거나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걸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네. 이건 같은 점이죠. 공통점이야.
그래서 권리가 변동한다고. 근데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봐보세요. 여기서는 갑하고 을하고 Y 아니고 A 아니고 B 아니고 X를 거래하기로 했어. 저 값도 9억 5천, 10억 5천도 아닌 얼마로? 10억으로 하기로 했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꼭 저기 시가가 10억인가요? 야, 내가 잘 샀다. 이거 뭐야? 10억 좀 넘는데 10억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 잘 팔았다. 이건 뭐예요 또? 이제 10억 안 되는데, 아직 10억 안 되는데 9억 5천인데 내가 5천 더 받고 10억에 팔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그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합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런 합의하고 상관없죠.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기만 하면 돼.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어. 아셨죠? 그런데 보통 우리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사람이 청약을 한다. 아파트 청약 많이 들어봤죠? 아파트 청약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파트 청약을 누가 해? 매수자가 보통 매수인이 많이 하죠? 살 사람이 많이 하죠? 근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 안 된 데는 보니까 그 건설회사가 얼마에 모시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건 뭐야? 그것도 청약인 거예요. 아셨죠? 청약은 먼저 말한 사람을 청약이라고 한다. 아셨죠? 먼저 말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청약이라고 한다고. 꼭 매수인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법 없어요. 먼저 말한 사람. 참고로 혼인도 계약이에요. 혼인도 계약.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납치해가지고 가서 우리 같이 살자 한 거예요? 아니면 합의하고 산 거예요? 합의하고 살았죠? 나중에 합의하셨다고? 어쨌거나 합의하셨어. 그런데 거기서 먼저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청혼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그런 거 없다니까. 여자가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요즘 애들이 여자도 먼저 하던데? 옛날에 그래. 보통 그래서 여자가 지가 청혼하고 싶으면 청혼하게 만들죠. 예, 청혼하게 만들어. 근데 어쨌거나 먼저 말한 게 청약이고 청혼이라고. 아셨죠? 계약을 맺자고 청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오케이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보세요. 청약과 승낙 있어서 요게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거 봐보세요. 청약할 때 보자고요. 갑은 이 X를 10억에 팔게라고 의사를 결정하고 밖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의사 표시를 한 거야. 아셨죠? 그리고 을 입장에서는 X를 10억에 살게라고 의사 결정을 하고 표시를 한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누가 먼저 청약했다고? 갑 아니라니까. 누군지 몰라. 청약은 그냥 먼저 말한 사람이야. 아셨죠? 아파트 청약 누가 한다고? 먼저 말한 사람이라고. 꼭 우리가 보통 옛날에 아파트는 짓지도 않고 그냥 바로 막 했잖아요. 근데 안 팔리고 있는 아파트들은 건설회사가 덤핑해가지고 얼마에 팔겠다고 막 광고하고 난리잖아요. 그게 청약한 거야. 아셨죠? 예.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의사표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두 가지야. 의사를 머릿속에서 결정하고 밖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의사표시. 근데 이거 한 단어니까 그냥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법률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게 있는데 행위는 알겠죠? 법률도 들어보긴 했잖아. 아까 이제 법률 들어봤잖아요. 법률. 근데 다시 또 이렇게 합니다. 아까 권리가 뭐라고요? 권리가 돈이다 그랬죠? 법률은 또 뭘까요? 법률이 뭔가요?
법률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법률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법률이 없으면요, 이 세상이 무너져. 아니, 내가 힘세니까, 법률 없는 게, 법 없는 게 더 나아.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날 패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법률도 좋은 거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돈. 돈 되는 행위다.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법률행위.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아까 또 교환도 얘기했죠. 교환계약. 이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뭐 또는 증여계약 이런 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나올 때마다 아까 우리 총칙에서는 아까 그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이름을 붙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추상적으로 뭐라고 했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법률행위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매매계약은 좀 알아듣죠. 매매계약은 알아듣지만 임대차는 다 알아듣잖아. 임대차 다 알아듣지만 요거를 법률행위 그러면 모른다니까? 이 사람은 법률행위란 말을 들어봤으면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는 보자고요. 상속은 여기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거 우리 아들 줘야지, 우리 딸 줘야지, 이런 의사하고 상관없어. 그냥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건 이거예요.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건 요거를 아버지 아들인데 또는 어머니 아들 딸인데 그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이 상속한다라고 정해놨어. 말년에 좀 자식이 덜 이쁠 수도 있죠. 말년 되면 중간에서 항상 고가가 매겨지잖아요. 우리도 저도 이제 딸만 둘인데 어떤 때는 좀 큰 애가 좀 더 이뻐 보이다가 또 작은 애가 이뻐 보이지. 주로는 작은 애가 더 많이 이뻐 보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따로 특별히 어떤 말씀 없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이 가져라 라고 법에 따라 말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의사표시하고 상관없어. 요 반대말을 봐보자고요. 여기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의사표시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엄밀하게는 법률행위 반대말은 법률행위 아닌 거죠. 법률행위 아닌 거. 아셨죠? 법률행위 아닌 건데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해버리느냐?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 법률 규정에 그렇게 정해놨어. 아까 법 규정에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상속한다고 정해놨다고요. 아셨죠? 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요게 있으니까 아까 뭐가 생겼어요? 권리 변동이 생겼죠? 권리 변동. 요게 생겼다고. 변동이 뭐라고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법에서는 얘기를 한다. 요것들을 다 합쳐서 또 여기다가 얘들 이거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름을 같이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붙여줘야 돼, 말아야 돼? 붙여줘야 된다니까? 한마디로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법률 요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이런 효과가 생긴대. 법률 효과가 생긴대.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약발이 생기죠. 그거를 효과, 약효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죠? 법률 효과 이렇게 말한다고. 돈 되는 효과네.
권리가 생기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네. 아셨죠? 사실 요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일단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근데 요거 뜻들은 절대 안 물어봐. 법률 요건이 뭐니?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근데 이제 우리 인문 강의니까 이걸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요건이란 말은 이 요자가 무슨 요자일까요? 요자가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되는 이런 뜻인 거예요. 다 필요한 거야. 건건이 다 필요해. 그게 요건이야.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본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보면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법률 효과는 그게 권리 변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제목에서 권리 변동 그 밑에 이제 발생, 변경, 소멸 썼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근데 그 요건에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아닌 거, 법률 행위 아닌 거, 법률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칼국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칼국수는 뭐예요? 칼국수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좋아하죠? 들깨국수, 또 바지락 칼국수, 해물 칼국수, 저는 팥칼국수. 아셨죠? 저는 팥칼국수 좋아해요. 근데 봐보세요. 재료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팥이 들어가면 뭐라 그래? 제가 좋아하니까 먼저 1번으로 한 거예요. 팥칼국수. 해물을 집어넣으면 해물 칼국수. 해물 중에서도 바지락만 넣으면 바지락 칼국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거야. 의사 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근데 사실 이거 계약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근데 계약만 있으면 법률행위란 말을 쓸까 안 쓸까? 아까 우리 요걸 두 개를 묶어서 법률 요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계약만 있으면 법률행위라고 안 그래.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총칙으로 이름을 하나 붙여준 거야. 그런데 이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아니면 법률 규정, 법률행위가 아닌 거. 아셨죠? 근데 효과는 똑같아. 권리 변동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131페이지를 넘어가셔서 바로 133페이지로 가시는데 133페이지 거기 3번에 03번에 보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돼 있죠. 그 표를 봐보세요. 법률 요건 나와 있고 법률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법률 요건 동그라미, 법률 효과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 뜻은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 효과가 생긴다. 나중에 가면 이제 법률자 빼버리고 요건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아셨죠? 뭐라고 한다고요? 요건 효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 권리 발생 가로속에 발생 이렇게 써놨죠? 지워버리고 변동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권리 변동이 되는 거야. 그 변동 속에 발생, 변경, 소멸이 있었던 거죠. 아셨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법률 사실은 동그라미 칠 필요 없고요. 근데 그 법률 요건 밑에 봤더니 동그라미 1번에 법률행위 동그라미 2번에 법률 규정 있죠? 그래서 법률 규정 동그라미.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 규정 여기다 동그라미 쳐둡니다. 저는 책에다가 동그라미 세모를 해드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거를 민법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 혼자 다른 과목을 할 때도 책에 표시 안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민법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를 하게 됐더라고. 고백을 다 해오더라고요. 학생들이 훈련이 되면 그게 이제 키워드가 다 보이는 거야. 키워드가 보여서 사실 이제 키워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다 읽으면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 법률행위 옆에다가 보니까 매매 계약 이렇게 해놨죠. 계약에만 동그라미 쳐봅니다.
계약을 뭐라 그래?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근데 계약 말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근데 그거는 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거기서 왼쪽에 보면 의의사표시 보이죠? 의의사표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은 의의사표시 없이 그랬죠? 거기다가 세모. 의의사표시가 없는 거야. 아까 X가 뭐라고? 세모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법률행위, 의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으면 법률 규정. 근데 참고로 그러면 법률행위 계약에 의의사표시만 들어가 있을까요? 의의사표시 아닌 다른 것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팥칼국수에 팥만 들어가? 다른 것들도 들어가? 다른 것도 들어가죠? 똑같아. 근데 거기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야? 팥이라는 거야, 팥.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 의의사표시라는 거. 아셨죠? 의의사표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의의사표시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의사표시 아닌 다른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의 법률 요건의 종류에서 그 하나씩만 동그라미 치고 가자고요. 거기 1번에 보면 2번에 괄호 1번 보이죠? 2번에 괄호 1번 예에 봤더니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나와 있네요. 매매 교환 임대차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2번에 보시면 그 예에 보면 상속 있죠? 상속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를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고 상속에 의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법률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엄밀한 의미는 법률 규정 이게 아니라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 아셨죠?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이제 넘어가셔서 135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보면 교과서에 사례들이 막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례들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처음부터 공부를 한다 안 한다? 하면 이제 지금 입문 단계가 아니고 우리 마지막 단계로 가는 거야. 마지막 단계로.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책을 자세히 읽고 온다. 그냥 동영상으로 미니얼 얼굴 한 번 더 보고 온다. 미니얼 얼굴 한 번 더 보고 오면 되지. 괜히 이거 읽다가 경기 나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절대 그럴 필요 없어. 아까 끝에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 10월에 가면 무조건 절대 뭘 한다고요? 붙는다고, 합격한다고. 아, 진짜라니까. 제가 희열을 드린다니까. 아셨죠? 그럴 거니까 놔두고 이제 135페이지를 펴봅니다. 135페이지. 일단 펴놓고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저 매매 계약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까요?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까요? 그렇겠죠? 이걸 생각하시면 돼.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상속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 아니라 법률 규정도 나와요. 근데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민법을 다른 말로 별칭으로 치자면 민법은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물권법도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채권법, 계약법도 법률 행위 다 그런 거예요. 민사특별법도 사실 법률 행위의 특별한 것들이야. 아셨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갑을 사이에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렇죠.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물건을 내놓으면 이제 청약을 하죠. 그리고 승낙을 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된다는 것이다. 아셨죠? 이 합의를 뭐라고 한다고요? 합의를 뭐라고 해?
계약이라고 한다고. 아셨죠? 계약서를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써야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에서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요걸 우리가 주로 또 뭐 한다든지 부동산 매매 이것들을 하지만 민법에서는 그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사고 파는 거, 자전거 빌려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거 이거 뭐예요? 매매한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 봤어. 매매한 거라니까? 그냥 우리 전통시장 생각해 보자고. 전통시장. 가서 물건 사는데 계약서 쓰고 사요? 계약서 안 쓰고 그냥 바로 사요? 얼마예요? 해가지고 합의 잘 되면 그냥 바로 돈 주고 가져오죠. 그러면 계약서 쓰라 그러면 다 법을 위반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서 안 쓰는 거다. 아셨죠? 이게 뭐만 있으면 돼? 합의만 있으면 돼. 우리 결혼할 때 일단 결혼식 할 때 둘이 계약서를 썼어요? 안 썼어요? 둘이? 안 썼죠? 일단 눈으로 합의했을 수도 있잖아. 우리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눈으로 합의한 것도 합의한 거야. 묵시적으로 합의를 한 거야. 묵시적으로. 아셨죠? 합의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생길 것인지 안 생길 것인지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일단 이제 법에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맨 먼저 뭐부터 하던가요?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이제 뭔 일로 왔다, 어디가 아프다,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좀 더 심할 것 같으면 또 뭐 어떻게 해요? CT 해보자. 또 필요도 없는 자꾸 비싼 것도 자꾸 또 찍어보죠. 어쨌거나 찍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병원에서도 매뉴얼이 있는 거야. 매뉴얼이. 맞죠? 그런 것처럼 법에서도 그 매뉴얼을 만들어 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아셨죠? 매뉴얼이 있어질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에서는 일단 계약도 마찬가지로 법률행위도 마찬가지로 그런다. 성립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효력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진다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먼저 성립하고 그다음에 성립한 뒤에 효력을 따져. 근데 성립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당모기가 있다라고 한다. 첫 번째 당은 뭐냐? 당사자가 있어야 돼.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당사자가 있어 없어?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만약에 을이 개야. 이게 개가 당사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개는 사람 취급 안 해줘. 딸처럼 강아지를 딸처럼 키워도 아무리 딸처럼 키워도 취급 안 해줘. 갑을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목적이 있어야 돼. 이 목적은 다른 말로 내용 이렇게 말하는데 봐보세요. 을 입장에서는 요 X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10억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죠. 요게 X 10억 요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표시 봤더니 저기에 계약에서 봤더니 최소한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네. 일단 이 계약은 성립했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아셨죠? 개가 들어가 있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된다니까. 네. 그래서 성립했구나. 일반이 나오면 뭐가 있다고요? 일반 다음에? 일반 말고 특별히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특별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요거는 안 외우도록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맞죠? 혼인은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이라니까. 합의한 건 다 계약이야. 계약관계야. 남편하고 나하고 와이프하고 나하고 뭐, 어떤 관계라고? 계약관계야. 계약 잘 지키고 있죠? 뜨끔. 계약 잘 지키셔야 돼요. 참고로 우리 법에 가족법을 가서 공부를 하면 부부간에는 이런 의무가 생긴다. 동거, 부양, 협조, 그 다음에
정조 의무가 있다. 정조 의무가. 아내한테만 정조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도 정조 의무가 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의무가 생기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혼인 합의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혼인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장에 가서 결혼을 해야 돼? 결혼 안 해도 돼? 아까 매매 계약서를 써야 돼? 안 써도 돼? 혼인 계약서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얘들이 확실하게 이게 걔들이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야 헷갈릴 수가 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거 내 거야 이걸 찜해둘 수 있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등기해두면 누구 건지 알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혼인신고를 해두면 이건 임자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특별히 더 필요한 거야. 아셨죠? 근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느냐? 그거는 아니고,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립했어? 그 뒤에 효력을 따진다. 만약에 성립하지 않았어? 그러면 뒤 단계 나갈 필요 없어. 아니 예를 들면 엑스레이 찍었는데 문제가 다 딱 발견됐네. 더 이상 문제 없어. 그러면 엑스레이로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좀 모르겠네? 뭐 이럴 때 더 나간다고. 그러니까 효력 요건, 요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능력. 이 능력은 능력을 자격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능력 그러면 뭐예요? 돈 잘 버는 이게 능력이죠. 근데 이제부터 알겠다. 일반 사회 생활에서 쓰는 용어하고 생활 용어하고 법률 용어가 다르구나.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법 공부하는 동안에는 법률 용어로 항상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능력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 그리고 가능한 걸 약속해야 돼. 법에 맞아야 돼.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나중에 차례대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봐보세요. 의사. 내가 생각한 것과 밖으로 표시한 것이 일치해야 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표시가 예를 들면 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의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오 그래야 돼. 만약에 오가 없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네.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건. 생각대로 표시해야 돼. 옛날에 무슨 강강 생각대로 뭐 그런 거 있었죠. 생각대로 의사대로 표시해야 된다고. 그리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요건 다음 주에 공부할 거야. 요건 셋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거고, 이번 시간에 이거를 잠깐 좀 더 본다. 네, 아셨죠? 다음 시간, 요건 이제 오늘 일단 권리 능력 그랬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대. 요걸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네. 권리 능력. 이게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냥 직독직해 하라 그랬잖아. 아까 능력을 뭐라 그랬어? 자격이라고 그랬죠? 자격. 그러면 이거 뭐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인 거죠. 아셨죠? 권리 반대의 말이 뭐예요?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한다고? 권리 능력. 의무를 생략해 놓은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권리 의무 능력인데, 근데 권리 능력은 그러면 누가 가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다. 사람이면 돼.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이라고 안 해.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야 되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지금 1시간 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병으로 아니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분은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 사망 신고 안 됐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고 했잖아. 사망 신고 안 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니까.
1시간 전에 죽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람 아니야.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아파트 누구 거가 됐어? 아들 거 됐다니까? 딸 거 됐다니까? 그 전까지는 누구 거였어? 본인 거였어. 절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그걸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셨죠?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 아버지 집 아니야? 등기 안 넘어왔어도 그 자녀들께 됐어. 이렇게 된다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네, 살아있을 동안. 그 살아있을 동안을 이렇게 말한다. 출생에서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가져. 이건 시험 문제로 안 나와 근데. 아셨죠? 근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럼 출생은 언제 한 거예요? 그때 한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심장박동이 멎었을 때. 아셨죠? 출생신고, 사망신고하고 상관없다. 네. 막 태어났는데 아직 출생신고 안 됐어.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자고요. 권리 능력은 있는데 만약에 보통 우리 부동산에 오는 사람은 의사 능력도 있어. 의사 능력은 뭘까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 판단 능력 없는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판단 능력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의사 무능력자라고 한다. 의사 무능력자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유아, 정신병자, 간혹 우리가 이렇게 되기도 해. 여러분들이 만취자. 만취자를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개라 그러죠. 개가 됐다 그러잖아. 근데 이거 일단 놔두고요. 유아 생각해 보자고. 유아는 참고로 몇 살까지를 보통 유아라 그러죠? 유치원 다닐 때까지를 유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걔가 부동산 값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걔가 사인해가지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효력이 있으면 유효, 없으면 뭐라 그래요? 무효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다, 유효. 유효, 무효는 들어봤죠? 이 결혼 무효야, 들어봤죠? 효력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신병자. 정신병자는 우리들하고는 안 친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강의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이게 동네마다 다 있대. 지하철에도 꼭 다니는 시간에 또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꼭 그분들은 또 배낭 하나 맸어. 배낭 하나 메고 계속 교신을 하더라고요. 계속 교신을 해. 어디로? 저 안드로메다로. 그 사람들하고는 통하는데 우리하고는 안 통해. 계산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면 효력이 없는 거야. 무효가 돼버려. 만취자가 만약에 있어. 만취 상태에 있다는 것은 완전 판단 능력 없는 상태를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의사 능력 요건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오는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온다, 없는 사람이 온다? 있는 사람이 오지. 요건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 이런 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능력 이거를 항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면 너무 저 사람이 의사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걸 좀 객관적으로 딱 법에다 정해놨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행위 능력이라고 한다.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행위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부동산에 오는 사람은 행위 능력자다. 행위 능력 없는 사람 또는 제한된 사람이다. 능력자라고. 아셨죠? 네, 행위 능력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있다 그래. 옛날에는 이걸 행위 무능력자 그랬는데 너무 그게 부정적이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는 용어로 바꿨어. 아셨죠? 제한 능력자라고 이렇게 바꿨다. 아셨죠? 네, 이 제한 능력자에 미성한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미성한 이렇게 써두고 이제 보자고요. 미성한은 뭐냐면 여기서 미성년자가 있어.
미성년자가 행위를 했어. 미성년자는 성년자에 대한 표현인데 성년에 아직 미달됐다 이런 뜻인 거죠. 몇 살부터 성년이에요? 참 우리 19세, 민법에서는 19세로 정해놨다. 아셨죠? 몇 년 전까지 20살이 했어. 20세 기준이었는데 낮췄어. 이거 시험 문제로는 안 나와. 뭐 19세냐 아니냐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이제 지금은 19세 이상이면 성년자, 아직 19세 아니고 보통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까지는 뭐라 그래? 미성년자라고 한다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지 마음대로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약을 지한테 유리하게 잘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없지. 걔가 뭐 판단력이 뭐가 있어. 엄마 아빠 앞에서나 걔가 큰 소리 치지 밖에 나가면 누가 대접해줘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 하면 안 돼. 하려면 부모 동의 받고 해야 돼. 동의 받지 않고 하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어. 취소. 요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했던 때부터 무효가 돼버린다 그래. 근데 그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한다. 소급. 뭐라고 한다고요? 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 말 뜻을 보자면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 이 계약은 이때는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를 했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 이것을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예를 들면 4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을 했어. 근데 11월 20일 날 취소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계약은 4월 10일부터 무효가 돼버린다고. 아셨죠? 네. 용어를 이렇게 써가니까 천천히.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단 성년 후견인이 있고 한정 후견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뭐 입는다, 피복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한다. 아셨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뉴스에서 혹시 보셨나요? 어떤 뉴스에서 보셨나요? 그분이 제일 유명하죠. 예. 신모 회장님 계시죠. 그분 자녀들이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랬을 때 그분 나왔는데 그분이 진짜로 판단력이 있어서 그걸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이제 이렇게 치매기가 좀 있고 그러시다며요. 완전 치매에 걸린 사람 같으면 피성년 후견인. 그래도 조금 낫다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요렇게 일단 그 심판 내려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요런 상태가 되는 거.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나은 사람, 심한 사람, 덜한 사람, 심한 사람. 아셨죠? 이렇게만 알아두면 된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면 안 돼. 일단 그래도 했으면 유효인데 취소하면 어떻게 돼버린다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135페이지. 거기 2번의 법률행위 요건 보시면 거기서도 성립 요건 동그라미, 효력 요건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시고 동그라미 해두시고 이렇게 해두시고 이렇게 화살표를 해둔다. 여기서는 성립 요건 갖춰진 뒤에 효력 요건을 따진다 이런 뜻에서. 그런데 거기 성립 요건 밑에 보니까 1, 2, 3번 있죠? 당목이에다 동그라미 친다.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당목의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일반적이라고 써둔다.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말한다. 일반적 말고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특별, 그건 이제 다음에 또 더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 가시면 그 1번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1번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동그라미.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어야 돼.
근데 행위 능력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둘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 능력자가 있다. 그 사람들로서 뭐가 있다고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이렇게 있다. 2번, 3번은 이제 이어서 볼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 가시면 3번에 법률행위 종류가 나와 있어. 종류. 1번 봤더니 계약 나와 있죠? 계약과 뭐라고 또 써놨어? 단독행위라고 써놨어. 일단 계약 동그라미. 제목에서 계약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단독행위 동그라미.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네.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계약은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합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계약이죠. 계약 위에다가 두 개 이상 이렇게 써둡니다. 의사합시가 몇 개 이상 있다고요? 계약을 꼭 둘이만 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두 개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두 개 이상인 거야. 그러면 이제 알겠네. 단독행위는 뭘까요, 그러면? 단독행위니까 혼자 하는 거죠. 1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 중에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그 단독행위에 봤더니 뭐 상대방 있는 없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보니까 취소 이렇게 써놨죠. 봐보세요. 취소에다 동그라미. 취소가 뭐라고? 단독행위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했네. 계약은 어쨌거나 갑을 있고 X 10억 있고 의사합시가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했네. 하지만 효력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예요. 그런데 아까 일단 이건 유효다 그랬죠. 하지만 뭐가 생겨? 취소권이 생긴다고. 그래서 취소를 했어. 취소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그 계약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린다고. 효과가 이렇게 생겨. 근데 취소를 일방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단독행위. 단독을 했다고 그래서. 아셨죠?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약 말고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가 있어.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아니 우리 봐보세요.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잖아요. 우리 남한 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어. 하지만 남한, 북한 다 합쳐서 부르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국인 거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인 거잖아요. 함께 붙여줄 수 있죠? 한민족 그러면 남한 사람들만 한민족이야? 북한 사람도 한민족이야? 북한 사람들도 한민족이잖아요. 아셨죠?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고요. 다 그 새끼들은 아니야. 그 중에서 또 그 새끼들이 있고. 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같이 있으면 꼭 그걸 통칭하는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네. 보니까. 그래서 계약과 단독행위를 합쳐서 뭐라고 해줘? 법률행위.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또 다른 개념으로 봤더니 오른쪽에 한번 봅니다. 오른쪽에 가서 4번 봤더니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있어. 제목에다가 채권행위 동그라미, 물권행위 동그라미 이렇게 둘게요. 이래놓고 한번 잠깐 보자고요. 우리 이제 알겠어. 행위는 행위야. 채권행위는 뭘까요? 그렇죠. 어쨌거나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야. 물권행위는 물권 아까 우리 법률행위라면 변동이 된다 그랬죠.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야. 아셨죠? 채권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면 채권행위,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면 물권행위. 두 개 합치면 뭐라고요? 법률행위라니까. 통칭해서 법률행위가 있고 그 속에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채권법에서 하는 행위는 채권행위, 물권법에서 하는 법률행위는 물권행위 이렇게 말한다고.
이제 요거 한번 봅니다. 다시 우리 매도인 갑이 있고 그다음에 을 매수인이 있는데 둘이서 X 부동산을 10억에 대금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러면 을한테 X를 넘겨받을 채권이 생긴다고. 갑으로부터. 근데 X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갑으로부터 넘겨받을, 사람한테 넘겨받을 대인권이라 그랬어. 아셨죠? 생겼어. 이런 계약을 맺었더니. 근데 매도인은 매수인 이 사람한테, 을한테 10억을 받을 채권이 생긴다고. 아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이런 계약을 맺었더니 채권이 생겼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채권행위라 그래. 그런데 반대로 봐보세요. 그러면 갑은 X를 넘겨줄 채무, 그걸 이제 민법 총칙 측에서는 의무라 그래. 의무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의무 부담행위.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채권행위 이게. 의무 부담행위. 또 이 돈 입장에서 돈을 놓고 보면 채권행위. 이쪽에서는 돈을 줄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 부담행위라고 이렇게 한다고. 아셨죠? 나아가서 이제 봐보세요. 나아가서 저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까지 해주면 그 X가 누구께 돼버려요? 을게 되죠?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을 가져왔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물권행위라고 한다고. 아셨죠? 근데 이 등기 자체를 물권행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게 있는데 필요 없고, 어쨌거나 등기 넘겨주면서 얘다 네 거다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야? 물권행위야. 물권행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저당권은 다 알죠? 들어는 봤잖아요. 그죠? 저당권. 은행에서 돈 빌리면 저당권 설정해 줘야죠. 해줄 때 그 저당권 설정할 때 어디다가 설정해요? 아파트에다가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가지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를 해줬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됐네. 그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물권행위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봐보세요. 이 등기를 해줬더니 갑으로부터 을에게 그것이 처분돼 버렸죠. 이 X가 처분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행위다 라고 이렇게 한다고. 아셨죠? 근데 보세요. 의무부담행위는 이거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니까. 채권을 가졌지만 채권 가졌다고 내가 지금 다 그 권리 만족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은 상태가 아니죠. 아니, 등기까지 넘어와야 만족을 얻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 10억 잔금까지 다 받아야, 아셨죠? 만족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무를 이행할 문제가 남아있어. 아셨죠? 이행을 해야 돼. 여기서는 근데 이행할 게 있어 없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으면 이제 갑하고 을하고는 소위 말해서 빠이빠이야. 끝났죠? 이행할 문제가 남아있지 않아. 아셨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X를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X가 누구 걸까요? 누구 거야? 매도인 거요? 매도인 거 아닌 경우는 없을까? 자기 거 아닌 거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있을 것 같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면 꼭 집만 생각하지 말고요. 보통 집은 자기 걸 팔지. 근데 집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무역상이야. 근데 어떤 거 사올까요? 저기 저 콜롬비아 가가지고 그 진짜 맛 좋은 그 커피가 있어. 완전 죽이는 거야 그거. 근데 이쪽에 지금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루트를 몰라. 근데
내 거, 난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 사람이 나한테 사겠대. 내가 매매 계약 체결해놓고 가서 사오면 돼, 안 돼? 되죠? 떼다가 넘겨주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내가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 그게 내 거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아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아파트 봐보세요. 그 논리를 그대로 그 아파트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아파트 그거 내 거 아니라니까요. 이 건물 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사겠대. 그러면 나하고 계약을 맺어. 그리고 제가 이 건물을 사서 넘겨주면 돼, 안 돼? 아니, 그거는 안 돼, 근데. 참, 돼, 안 돼? 쟤는 능력 없어. 돼, 안 돼? 되지, 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된다? 그거는 되는데 왜 이거는 안 되냐고. 될 수 있는 거지. 아셨죠? 그 말이라고. 그래서 요런 거를, 그런 걸 특히 뭐라고 하느냐? 타인 권리 매매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걸 뭐라 그래? 타인 권리 매매. 그것도 효력이 생겨. 효력이 있어.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자기 것도 아닌데 등기를 넘겨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가 돼버려? 무효가 돼버려. 이건 위조해가지고 넘겨줬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뭐라고? 무효라고. 아셨죠? 네, 이렇게 한다. 4번 밑에 채권행위 밑에 의무부담 이렇게 해놨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써둡니다. 행위를 좀 더 써두고 동그라미를 쳐두겠습니다. 물권행위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처분행위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용어를 그렇게 쓰는구나. 그런데 그 채권행위 옆에는 처분권이 없어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처분권이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를 그리고 그 옆에다 이렇게 써둘게요. 뭐라고?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행위 니은번 처분 권한 없는 자 처분 권한 세모 자기 거 아니야. 이 세모는 뭐라고요? X라 그랬죠? 처분권이 없는 경우야. 그러면 무효 동그라미 이렇게 두고 갑니다. 넘어가서요. 법률행위 목적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